일주 일강 그 주제는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의 그 정의와 의의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학습 주제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가족 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의 한계점 및 그 가족 상담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 상담 및 치료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최근에 가족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가족 치료, 뭐 이제 가족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그 배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족 상담이나 또 가족 치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그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가족은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 일반적으로 가족의 문제는 가족들끼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가족의 문제도 이제 제3자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가족 변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가족은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가족은 뭡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최소한의 그 아주 기본 단위죠. 그렇죠? 그 내가 태어났는데 내 가족이 없다라고 하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든지 내가 태어났다면 내 가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가족은 그 사회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최소한의 그 단위다라고 우리가 이거는 뭐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일차적 집단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회의 어떤 집단이나 그룹을 이렇게 구분할 때 1차적 집단, 2차적 집단 이렇게 이제 구분들을 보통 하는데 그 가족은 1차적 집단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우리가 이 한 인간의 어떤 성장이나 한 인간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 가족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요즘 현대 사회 특히 많이 변화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그 1차 집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족을 함에 있어서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혼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정. 어떤 게 조금 더 강의의 개념일까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 그 사전적인 정의는 결혼과 그 공간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가족학 혹은 가족 상담학, 가족 치료학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명칭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가정학과 뭐 이런 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가정학과에서는 결혼, 그러니까 뭔가 그 제도적으로 맺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개념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러니까 좀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개념으로는 가구 들어보셨죠? 많이 그러니까 그 통계, 그 인구 통계학 뭐 이런 조사할 때 센서스 조사할 때 이 가구에 대한 질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구의 그 정의를 보면은 행정적인 의미를 좀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친인척의 뭐 그런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 킨랩이라고 하는 그 친족의 그 개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친족은 말 그대로 혈연 혹은 그 혼인,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또 혹은 요즘에는 이제 입양 그리고 그 예전에 양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양 및 양자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가족과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족이라고 할 때 사실 이제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가정과 가구와 친족. 그 외에 또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 우선 이 기본적인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 정의를 좀 간단히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가정, 가구, 친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가족은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족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주 기본적인 제도죠. 제도로 이제 묶여 있는 하나의 단위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그 단위,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족은 사실 우리가 혈연이나 뭐 이제 이 지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사회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가 적절하죠.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땅을 일궈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 많이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사는 거 이거를 그 선호했다면 이게 사회에 변화하면서 최근은 어떻게 해요? 핵가족. 계속 그 가족의 단위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해서 지금은 최소의 단위인 핵가족의 어떤 구조를 이루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3대가 이렇게 모여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딸은 뭐 이제 출가를 했지만 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모여 살게 되고 해서 이렇게 보통 큰 가족이 하나의 그 가족 안에 머무는 그러니까 큰 확대 가족, 대가족이라는 그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수도권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대단위의 가족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단위가 이제 쪼개지면서 그렇죠? 한 세대 혹은 그 세대와 자녀 세대 이렇게 두 세대 정도가 함께 다니는 핵가족 체계로 이제 변화를 한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의 발달과 성장에 아주 필수적인 그 환경 체계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가족 상담이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 발달과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그 환경 체계를 가족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안정되면 물론 우리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성장하고 발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중에 환경 체계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든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문제 혹은 어떤 그 갈등을 뭐랄까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이때 바로 가족 상담이나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은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요즘은 또 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은 우리가 가족하면 행복한 가족들을 많이 떠올려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하면은 우리가 뭐 행복, 또 안식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힘든 일상생활을 하고 나서 가족 안에 가서 뭔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은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가족으로 인해서 슬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가족으로 인해서 좌절 이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가족으로부터 그 가족 구성원은 빨리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의 특징이 있고 또 이러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구성원들은 분리 또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중독 상담을 주로 하게 되는데 중독 상담을 할 때 가족하고 중독자하고는 굉장히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어떤 지속적인 도움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독 상담을 하면서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 임상 그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성원들의 분리와 통합이
정말 필요한 그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족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정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렇죠? 가족 학자들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유영주 교수님은 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아주 전통적인 정의를 내렸어요. 가풍을 갖는 그 문화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돼서 그 혼인을 해야 될 적절한 나이에 이제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얘기 돼요? 성격 차이라든가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바로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와 또 그 남자의 문화와 여자의 문화가 상당히 다를 수 있죠. 뭐 물론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풍을 갖는 문화적인 집단, 즉 그 가족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 정의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재석 교수님은 가족은 뭐냐?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 집단이다. 가계라고 하면 이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활 경제권을 이야기하는데, 가족이라고 했을 때 생활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공동으로 유지가 되는 친족 집단을 바로 이제 가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효재 선생님은 형태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형태학적인 측면으로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혼인, 혈연, 입양입니다. 입양. 혼인, 혈연, 입양 이외에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또 연대 의식을 가지고 이제 영위하는 그 일상생활 집단을 우리가 이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족 학자들이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상담 및 그 치료의 어떤 필요성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선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가족의 아주 그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업하기 전에 요 공부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하면 어떤 기능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떤 일들이 수행되고 있나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우선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기본 단위는 우선은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태어나게 되면서 가족 그 사회 구성 기본 단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면 뭡니까? 부부가 우선 결속의 기능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뭔가 요즘 서로 이제 교제를 해서 결혼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 의례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과정은 뭡니까? 부부가 서로 결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부부가 합법적으로 어떤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불륜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결국은 이 가족의 기능 부분에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없느냐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름과 지위가 부여되죠. 무슨 말이냐면 가족 구성원들, 아버지, 그렇죠?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그 남편, 또 아내에게는 어머니라든가 또 아내라든가 하는 어떤 배우자로서의 어떤 이름들, 지위들이 부여되죠. 뭐 장녀 이기도 하지만 누나이기도 하고, 형제 체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타이틀, 이름들이 또 어떤 권한들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 이 가족의 기능이고요.
네 번째로는 그 아동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담당하는 것이 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 안에서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가족의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젊은 부부가 인터넷이나 어떤 게임에 많이 그러니까 노출되면서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되면 그 아주 어린 자녀들, 그 정말 영유아기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바로 가족의 기본적인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아이들이 죽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제 사회 문제들이 지금 속속 이렇게 보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동의 사회화, 교육의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족은 자녀를 사회의 그 한 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역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녀들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 그 기간에 자녀들이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이제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예전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내려왔던 가족의 기본 기능조차도 지금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뭔가 제재나 보호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기능. 이거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일곱 번째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또 레크리에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재창조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족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재화와 서비스의 어떤 교환 기능. 다시 말해서 가족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물품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가족 단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또 사실 이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생산을 담당하는 그 역할들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또 각각의 어떤 직장이나 어떤 맡은 역할에 의해서 그 재화들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건 경제학적인 측면의 용어이긴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기능을 담당하는 것 역시 가족의 기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 아동의 사회화, 교육의 기능과 또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기능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물론 그 이상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족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본적인 기능의 그 변화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 기본적인 기능이 변화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변화하거나 수행되지 않을 때 이제 바로 가족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 가족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정의한다라고 지금 이 1주차에서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 다양한 가족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회적 변화가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지금 자꾸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이제 조직화되고, 그렇죠? 거대화되고, 또 효율성과 신속성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현대 사회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해체 현상도 이제 빈번해지고, 지금은 독신 가족이 지금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또 바뀌고 있죠. 또 과거 가족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기능들이 사회로 이제 점점 이전이 되면서 가족 기능, 아까 말한 그 1번부터 첫 번째부터 8가지의 그 기능이 점점 축소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변화가 되고 있고, 가족 문제라고 해서 이혼, 자살, 중독, 폭력, 학대, 이제 이런 그 가족 문제가 예전에는 그 가족의 문제로 국한이 됐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회 문제로 이렇게 변화하고 확대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 상담 및 그 치료에서 이제 필요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그
다원화되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족의 다양한 문제들, 뭐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가 또 학대라든가, 그죠, 중독이라든가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가족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가족 문제로 치부를 했던 것이 이제 접근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제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고요. 바로 이것이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가 태동되게 되는 어떤 배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원화된 가치와 가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이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또 최근 들어서 가족 해체율이 뭐 굉장히 높죠. 지금은 황혼 이혼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자녀를 놓고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이제 노 부부가 둘이 남는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가 끝난다면은, 요즘의 분위기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이후에 부부가 헤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 해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제 비율에 의해서 원인이 뭐냐를 지금 찾게 되는 거고, 또 사회 문제가 가족의 삶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생존하는 방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들에 의해서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렇다면은 가족 상담이라든가 가족 치료는 언제부터 나왔고, 또 간혹 그런 분도 있어요. 개인 상담하고 가족 상담을 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이나 상담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인 상담의 어떤 한계점에 이제 뭔가 한계점을 경험하면서 가족 상담이라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은 결과적으로는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 뭐 개인의 어떤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족 상담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를 사실 잘 들여다보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가족 상담이나 개인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개인 상담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개인 상담은 개인의 심리적 내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지극히 개인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심리 상담이 개인 상담인데, 개인 상담을 할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게 되죠. 이게 개인 상담이에요. 근데 가족 상담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둘의 어떤 차이인데요. 이건 분명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 상담은 개인의 심리적인 내적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의 환경이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다라는 게 사실 가족 상담의 키워드예요.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 그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관계 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제 가족 상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계속 설명했듯이 가족은 뭐예요? 1차 집단이기도 하지만 아주 기본 단위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를 만드는, 국가를 만드는 아주 최소한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개인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바로 가족 상담이고, 기본 단위는
가족의 기본 단위, 가족 집단을 기본으로 놓고 상담하는 것이 바로 가족 상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공통점 분명히 있죠. 하지만 둘의 어떤 분명한 차이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 상담과 그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둘의 그 비교를 좀 해보면은 우선은 그 문제 초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개인 상담은 개인이 둔다. 그렇죠? 가족 상담은 문제를 가진 개인의 내면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이나 사회 체계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 이제 이게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면증 문제가 있는 그 여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우에 그 사람의 뭐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을 탐색한다고 보면은, 가족 상담에서는 불면증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누구랑 살고 있고, 그 밤에는 주로 어떤 이제 일들을 하게 되고, 밤에 수면 외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환경을 먼저 탐색하는 것이 이제 가족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문제 초점의 차이가 있고, 또 개입 대상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개입 대상 말 그대로 개인 상담은 개인한테 집중해야 돼요. 뭐 누구랑 살고 있고, 아버지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개인에 집중하면서 개인의 어떤 과거, 현재 이런 것들을 찾고 탐색하고, 이제 이 부분을 자꾸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개인 상담이라고 하면은, 가족 상담은 가족 안에서 문제를 갖고 유발시키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지목하게 되죠. 그래서 IP, Identified Patient. 그래서 그 정말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 가족 구성원이 누구다라고 했을 때 IP를 저희가 보통 이제 지목을 하게 되고, 이 IP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호작용 패턴을 찾는 것이 가족 상담에서 그 개입하는 어떤 대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담 단위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개인 상담 개인을 단위로 본다면,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을 전체로 단위로 보는 거.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는 항상 그 상호작용 양상을, 그러니까 패턴을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기간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은 개인의 어떤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저희가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좀 길죠. 내면의 갈등 뭐 이런 것도 탐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관계의 상호작용의 패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간에, 개인 상담보다는 조금 짧은 기간에 문제 해결을 이렇게 도모하는 거가 용이할 수도 있다. 물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어떤 그 차이점, 명확한 차이점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그 기본 철학과 가정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시면, 이제 이 표는 그 최규란 선생님하고 정혜정, 이영실 선생님들이 이제 번역한 책을 저희가 그 표를 참고하는데, 보시면은 우선은 그 개인 상담하고 가족 상담의 그 기본 철학관이라든가 가정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명확하게 인간과는 이제 개인 상담에서의 인간과는 결정론적인, 이미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내담자가 이미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또 반응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그런 반면에, 가족 상담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가족 상담은 그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능동적이죠. 가족 집단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세계관은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기계론적이지만, 가족 상담 말 그대로 유기체적인, 움직이는, 유동적인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기본 가정은 그 개인 상담의 경우 개인적이고 환원적이다라고 했다면, 가족 상담의 경우는 관계적이고 상당히 맥락적인, 그러니까 내용,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인과관계도 그 개인 상담은 직선적인 인과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원인과 어떻게 보면 결과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어떤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 상담의 어떤 인간관계라면은, 가족 상담은 순환적인 인간관계를 기본적인 어떤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일단 그 부모와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관계니까, 관계가 이 부부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아버지와 그 자녀하고의 관계가 있고, 또 자녀와 어머니하고 관계가 있죠. 바로 이러한 그 관계들이 순환, 움직여야지만이 이제 뭔가 이게 유동적이고 유기체적으로 이 능동적인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바로 이러한 그 그림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순환적인 인과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두 부부가 싸우면 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밥 먹자고 뭐 전해라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엄마한테 전하고, 이런 그 에피소드 같은 걸 들어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순환적인 인과론의 어떤 결정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접근 방법도 주체, 객체, 이원론으로, 하지만 이제 가족 상담에서는 전체성,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어떤 전일성,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 초점은 이분법, 뭐 객관적인 법칙, 뭐 외제적 실제라든가 문제의 원인, 또 왜, 뭐 이런 것들을 그 개인 상담에서 주로 이제 초점을 두고 다룬다면은, 가족 상담에서는 변증법적이고 상당히 주관적이면서 패턴, 그러니까 관계 패턴을 우선 찾게 되고, 시스템, 체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here and now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것이 가족 상담이다. 그래서 상담할 때 here and now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상담의 한계점을 저희가 살펴보면, 우선은 개인 상담의 한계점에 의해서 가족 상담이 태동을 했기 때문에 1950년대 중반까지도 개인 상담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을 치료했죠. 그럼 그 사람을 치료하면 개인의 문제니까 문제가 더 이상 유발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쭉 치료를 쭉 해봤을 때 50년대까지 정신장애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개인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똑같은 문제를 계속 호소하는데, 봤더니 가족과 격리된 그 심리치료자나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개인 그 상담을 쭉 치료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대상의 상담이나 치료가 굉장히 소홀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 상담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행동 유형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 유형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개인 상담과 치료에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 거고,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가족 상담의 어떤 그 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상담의 한계와 인간의 행동 등으로 인해서 이제 50년대에 가족 치료가 생기기 시작하죠. 조금씩 이제 이렇게 태동하게 되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상담의 개념을 간단하게 저희가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상담 목표가 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기능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회의 그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그 가족의 기능을 어쨌든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죠. 초점은
그 어떤 관계를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의사소통, 그렇죠. 많이 이야기하죠. 또 행동 유형.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다. 바로 이 행동 유형이 이제 가족의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상호작용 패턴이라든가 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지시적이다. 어머니는 항상 그 비평하고 평가적이다. 뭐 이제 이런 그 상호작용 패턴이 어떤가? 또 가족의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족 상담이죠. 상담자 역할은 뭐예요? 적극적이면서 참여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제3자의 어떤 관점이 아닌 개입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개입해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극적이지만 참여 관찰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이제 상담자들의 역할이고요. 주요 문제는 그 체계별로, 하위 체계별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부 문제, 부모 자녀 갈등, 고부 갈등,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거죠. 또 가족의 불화, 가족 정서 행동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그 주요 문제로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앞으로 쭉 다루겠지만은 가족 상담이 아주 간단한 개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족 그 뭐랄까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성과 영향력, 또 뭐 개인의 증세에 대한 관점을 개인보다는 대인 관계에서 이제 오늘 맥락에 초점을 두고 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원조해 주는 게 이제 가족 상담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패턴 양식, 가족 신화, 가족의 그 세대 간의 역동. 우리가 이제 여러 세대들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2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어떤 갈등조차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갈등 자체가 그 세대 간의 역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가족의 그 생활 주기가 있죠.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학동기 시기가 있고 성인 시기가 있고 뭐 이런 그 가족의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마다 봉착되는 어떤 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가 가족 문제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가족 상담의 개념에는 이제 이렇게 보통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